한국이 아프리카 땅의 주인이라고 아이들은 흙을 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산 호미를 든 한국 남자, 그 호미로 척박한 땅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땅이 폭주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했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요카라고 합니다. 35살이고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유엔에서 15년 동안 농촌을 돕는 일을 했죠.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고향 케냐 북동쪽 마을에서 저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말라버린 밀밭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와서 큰 소리쳤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금고로 만들어주겠소. 트랙터를 수십 대 가져오고 거대한 창고를 짓고 마을 사람들한테 약속했죠. 1년 후엔 모두 부자가 될 것이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밀은 심은 지 석 달 만에 하얗게 말라 죽었어요. 흰가루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퍼졌죠. 흙은 소금처럼 하얗게 변했고 이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창고 문에 자물쇠만 채우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굶주려야 했어요. 아이들이 제게 와서 물었죠. 이모, 우리 언제 밥 먹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또 속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달려왔어요. 나디야, 큰일 났어. 이번엔 한국에서 온다네. 한국이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작은 나라 아니에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큰 차도 없고 시끄러운 기계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작은 트럭 한 대로 왔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또 속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동현이라는 한국 사람이 일어섰어요. 40살쯤 돼 보이는 안경 쓴 남자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섯을 키우려고 왔습니다. 버섯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중국도 실패했는데 버섯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막이나 다름없어요. 김동현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막에서도 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증명해보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때 김동현이 웃었어요. 이상하게 자신 있는 웃음이었죠. 좋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죠. 정말 이 사막 같은 땅에서 버섯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창문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밖을 내다보니 김동현과 팀원들이 벌써 일하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뭘 하는 거야? 저는 나가서 물었습니다. 김동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흙투성이었죠.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습도도요. 저는 황당했어요. 온도요? 여기 매일 35도예요. 습도는 20%도 안 돼요. 재봐야 뭐해요? 그런데 김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계속 일했죠. 이상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와서 큰 소리만 쳤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트럭에서 이상한 것들을 내렸습니다. 하얀 천막 같은 것, 검은 판 같은 것, 그리고 작은 기계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어요. 에노크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디야, 저게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또 쓸데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천막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저절로 부풀어 올랐거든요. 마치 풍선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 판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작은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와! 마을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저 텐트 같은 걸로 뭘 한다는 거예요? 김동현이 천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바깥은 지옥같이 뜨거운데 안은 시원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양 전기로 시원하게 만듭니다. 김동현이 설명했어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봤자 버섯이 자라겠어요? 여긴 아프리카예요. 사막이라고요. 그때 에노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놈들은 말이 많았는데 한국 놈들은 땀이 많구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와서 계속 떠들기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없이 계속 일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땅에서 정말 뭔가 자랄 수 있을까요? 2주일이 지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천막 안에 갈색 덩어리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어요. 저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버섯이 자랄 집이에요. 김동현이 답했어요. 버섯씨를 심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버섯씨라니, 버섯의 씨가 어디 있어요? 김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온도를 확인했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해. 매일 저 텐트만 쳐다봐. 정말 뭔가 나올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슬쩍 들여다봤죠. 하지만 갈색 덩어리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3주일째 되는 날, 김동현이 갑자기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동현이 천막을 가리켰어요. 들어와 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하얀 점들이 갈색 덩어리에서 삐죽삐죽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섯이에요. 김동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이 사막 같은 땅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죠. 이 작은 점들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버섯이 될까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저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버섯 기술은 원래 중국 것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라디오 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UN 본부에서는 한국의 기술 인증을 잠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또다시 속은 건가요? 한국 사람들도 거짓말쟁이였던 건가요? 저는 뛰어나가서 김동현을 찾았습니다. 그는 천막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공문을 들고 있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동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15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김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이 먼저 발표해버렸거든요. 똑같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나디야, 큰일이야. 또 중국이 우긴다네. 이장님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제는 태권도도 중국 거라고 했대. 심지어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한다네. 중국은 지구도 자기네 거라고 할 판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당신들도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에요. 김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 한국 팀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걷고 기계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죠. 또 떠나는 거야? 에노크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똑같구먼.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했거든요. 그 작은 하얀 점들이 정말 버섯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김동현이 저한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당연하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김동현이 말했어요. 버섯은 계속 자랄 거예요. 저희가 없어도요. 무슨 소리예요? 사흘 후에 한번 보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죠.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시무시한 폭우였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저는 집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김동현과 팀원들이 비를 맞으면서 천막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떠날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버섯이 죽어요. 김동현이 비를 맞으면서 대답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썩어요. 저는 어이없었어요. 어차피 떠날 거면서 왜 그래요? 김동현이 저를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버섯은 죄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을을 위해 밤새 비를 맞고 있었어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새 천막을 지켰어요. 저도 모르게 담요를 가져다 줬죠. 아침이 되었을 때 김동현이 천막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살았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작은 점이었던 것들이 동전만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하얀 버섯이 정말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동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 떠나야 해요. 유엔 명령이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막 버섯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또 실망하게 될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버섯들이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마지막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 천막을 지나다니며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첫째 날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막 안에서 하얀 것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동전만 했던 버섯들이 주먹만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상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지?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이모, 뭐가 이상해요? 저기 봐. 저는 천막을 가리켰습니다. 버섯이 자라고 있어. 아이들이 천막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정말이다. 하얀 꽃 같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신기해했죠.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지? 에노크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버섯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이제 어른 손바닥만 해졌어요. 그리고 냄새도 좋았죠.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버섯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버섯들이 접시만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갈색 덩어리에서 새로운 버섯들이 또 나오고 있었어요. 이모, 이거 먹을 수 있어요? 10살짜리 아카시아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독버섯일 수도 있어. 그때 에노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을 줄 리가 없지. 밤새 비 맞으면서 지켜줬는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버섯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독이 아니었어요. 맛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모두 버섯을 맛봤죠. 정말 맛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막 안은 버섯으로 가득했어요. 매일 따도 또 자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버섯을 팔기 시작했어요. 나디야, 큰일이야. 이장님이 달려왔어요. 시장에서 우리 버섯을 사겠다네. 한 접시에 500실링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실링이면 쌀 한 포대 값이었거든요.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버섯을 사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수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죠. 우리 버섯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 에노크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3달째.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을 전체 수입이 5배나 늘었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았죠.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버섯을 딴 다음에 남은 갈색 덩어리들을 밭에 뿌렸는데 그 땅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망쳐놓은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이야. 마을 여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는데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놨거든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렸어요. 고마우니까 밉고 미우니까 고마웠죠. 어느 날 저녁 아카시아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이모, 한국 아저씨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동현이 마지막에 한 말이요. 버섯은 계속 자랄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법사들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도 나이로비에서 농업부 장관이 온다는 거였죠. 무슨 일로 오신대요? 저는 이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 버섯 때문이래. 전국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 이틀 후, 검은 차 2대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그 중에 한 명이 장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부 장관 와킨보입니다. 장관이 인사했어요. 여러분의 버섯 농사가 정말 놀랍다고 들었어요. 장관은 천막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했어요. 이 검은 판은 뭐죠? 태양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에노크 할아버지가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추죠? 저절로 돼요.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기술이 어디서 온 거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동현이라는 박사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이요? 장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요. 장관이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한국농촌진흥청이라는 곳에서 50년 동안 버섯을 연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기술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년이나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이 온습도 조절 기계도 한국에서 만든 거래요. 사막에서도 버섯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장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였대요. 60년 전에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 때문이래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기술을 다른 나라와 나눠줬고요. 장관이 버섯을 하나 들어올렸어요. 이 버섯도 그냥 버섯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씨앗으로 키운 거래요. 더위에 강하고 병에도 안 걸리는 버섯이에요. 저는 점점 놀라워졌어요. 동현이 그냥 버섯을 준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 갈색 덩어리들도 특별해요. 장관이 버섯 배지를 가리켰어요. 이걸 만드는 방법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래요. 쌀겨와 톱밥으로 만드는 건데 영양이 아주 좋아요. 에노크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걸 준 거네요? 그렇죠. 이 기술 하나면 마을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먹을 걸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믿는 법도 가르쳐 줬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현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버섯은 계속 자랄 거예요. 정말로 그 말대로 됐어요. 장관님,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장관이 웃었어요. 곧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동현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준 거였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준 거였고요. 정말 한국에 가서 동현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석 달 후, 저는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됐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동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나디아 씨, 안녕하세요. 동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그때 나쁜 말 많이 했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동현은 저를 수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농업대학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거대한 유리집 안에 버섯이 가득했어요. 우리 마을보다 몇십 배는 많았죠. 그리고 모든 게 기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버섯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버섯을 키워요. 동현이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버섯 종류가 무지 많다는 거였어요. 하얀 버섯, 갈색 버섯, 까만 버섯까지 있었죠. 우리 마을 버섯은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동현이 웃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쉬운 것도 못 믿었었거든요. 저녁에는 서울 야경을 보러 갔어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니까 온 도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예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현이 말했어요. 60년 전에는 여기도 가난했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부서졌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그때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구나. 우리처럼 어려웠던 때가 있었구나. 우리 마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동현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었어요. 꿈을 준 거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디야, 뭔가 달라졌네. 에노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걸 봤어요. 저는 답했어요. 정말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건 꿈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케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휴지 하나도 바닥에 안 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이에요? 편의점에 가면 사장이 없어도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기계에 돈만 넣으면 돼요. 아무도 훔치지 않거든요. 말이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줘요. 훔치지 않아요. 저는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밤늦게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것,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까지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질서가 있고 서로 배려해요. 그래서 기술도 발전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요. 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정성과 배려를 이제 제가 배워야겠어요.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나요? 우리도 한국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마음가짐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요. 6개월 후 케냐 정부에서 큰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 대사님도 오셨죠.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말이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마을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제게 버섯 모양 화관을 씌워줬어요. 하얀 버섯으로 만든 예쁜 화관이었죠. 한국은 크기로 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재는 나라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중국은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한국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국은 큰 소리만 쳤지만 한국은 조용히 행동했어요. 중국은 말로 약속했지만 한국은 땀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건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저는 버섯을 하나 들어 올렸어요. 이 작은 버섯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농사법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스승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한국 대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땅에 하얀 버섯이 피어났듯이 제 마음에도 한국이 피어났다고요. 중국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키워줬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네. 케냐의 요카에게 받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